일단 치아 뿌리가 너무 이제 가늘거나 끝이 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발치할 때 가끔 뿌리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뿌리가 부러지면 어떻게 하냐면 당신의 미소에 마법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오지교정TV 오지연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궁금해하시고 두려워하시는 발치, 교정 발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치 교정은 언제 하게 될까요? 보통 공간이 많이 모자란 경우에 우리가 교정 발치를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환자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확장해서 하면 안 되나요? 공간이 모자랄 때 확장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공간이 너무 많이 모자라거나 아니면 돌출이 많이 된 경우에는 사실 확장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확장은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골격적인 넓힐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골격이 너무 작은 경우에, 큰 치아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확장을 해도 이제 발치 교정만큼 효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발치 교정을 해야 합니다. 자, 어떤 치아를 빼나요? 제가 송곳니가 덧니인데 송곳니 덧니를 빼나요? 요 질문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교정할 때 빼는 치아들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소구치인데요. 우리가 앞니는 끊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심리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빼지 않고요. 어금니는 씹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기능도가 떨어지는 거, 작은 어금니를 빼게 됩니다. 송곳니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굉장히 길고 아래 치아랑 이제 턱 움직임을 가이드해 주는 치아이기 때문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사실 송곳니를 발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다른 치아, 어금니 제일 후방으로 밀기 위해서 제일 끝에 있는 제2대구치를 발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끔 어떤 치아가 충치가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어떤 치아가 잇몸이 너무 안 좋은 경우, 흔들리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제1소구치 아니면 제2소구치 교정하는 치아는 소구치입니다. 작은 어금니입니다. 발치는 그럼 보통 언제 하게 되나요? 치아를 먼저 빼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공간이 많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브라켓을 붙이면서 바로 발치를 해서 시작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라 이제 배열하기에 공간이 많이 모자라지 않고 혹은 이제 덧니는 하나도 없는데 입을 넣기 위해서 이제 발치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초기에 배열하는 동안에는 그냥 그 발치할 치아까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 이동하기 직전에 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교정으로 이동을 할 때 발치할 치아도 놔두면 그 치아도 본인도 이제 움직이는 줄 알고 어떻게 보면 치주인대라고 하는 부분이 좀 넓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냥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 치아를 바로 발치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이동을 하고 있을 때 발치하면 훨씬 더 치아가 쉽게 나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방학이나 이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일부러 발치 시기를 잡기도 하니까 만약에 발치 교정으로 결정이 났다 이러면 발치 시기를 잘 상의하셔가지고 정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발치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일단 치아 뿌리가 너무 이제 가늘거나 끝이 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발치할 때 가끔 뿌리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뿌리가 부러지면 어떻게 하냐면 그 부러진 뿌리를 찾아서 사실은 그것까지 완전하게 빼주게 됩니다. 교정 발치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발치 후 주의사항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발치 후에 꺼즈를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세게 잘 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혈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제 꺼즈를 압박 지혈이라고 해서 세게 물어주는 게 좋고요. 보통은 이제 병원에서 여분 꺼즈를 드리기는 하지만 교정 중에 발치하는 것은 그냥 발치랑 다르게 브라켓이랑 와이어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스스로 꺼즈를 제대로 물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병원에서 물려주시는 대로 찜찜하더라도 그대로 잘 물어주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침이랑 피를 삼켜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침 찝찝해서 입 헹구고 싶어요, 피 뱉고 싶어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침이랑 피를 삼켜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발치를 하고 나면 그 발치하는 공간에 피가 나오면서 이게 뭉쳐서 혈병이라고 하는 블러드 클럿이 생깁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세포들이 나와서 치유가 되면서 뼈도 차고 잇몸도 차는데 만약에 그 입안에 침이랑 피가 찜찜해서 뱉어버린다. 이런 경우에는 그 혈병이 빠져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치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이제 치아 뺀 자리에 잇몸뼈가 노출되는 드라이 소켓이라는 굉장히 아픈 이제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켜주는 게 제일 첫 번째고요. 그래서 발치하고 나서 한 며칠간은 빨대 사용이 금지입니다. 빨대는 이렇게 입안에 음압이 생기면서 이게 혈병이 쏙 빠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빨대 사용 금지, 그 다음에 나오는 침핀을 꼭꼭 삼켜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나이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마취가 풀리기 전까지 입술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 혀로 물어본다거나 이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감각이 조금 이상하다 보니까 그 느낌 때문에 가끔 입술을 물어 뜯거나 아니면 손으로 뜯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상처가 나고 있지만 이걸 감각을 못 느껴가지고 이제 입술이 더 많이 찢어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주의하시면 되시고요. 감각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거 드시면 안 되고 조금 음식은 식혀가지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술이랑 담배도 금지인데요. 그것도 이제 상처 치유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치하신 날은 술이나 담배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샤워나 머리 감는 거 정도는 괜찮은데 너무 뜨거운 물로 뭐 탕에 들어간다든지 사우나 같은 것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치유랑 연관도 있고요. 너무 뜨거운 온도에 들어가면 이제 심하게 붓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뜨거운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제 더운 여름철이나 아니면 겨울철 난방이 많이 돼 있는 경우에는 얼음팩 같은 거를 좀 해주시면 아무래도 붓기를 예방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발치 부위는 양치를 하실 때 살살 그냥 입안을 가글 하거나 이 정도만 해주셔야 되지 그 부위를 너무 칫솔로 세게 문지르면 안 됩니다. 대신에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쌓여 있으면 그쪽에 염증이 생기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가글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약은 병원에 따라서 처방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안 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병원에서 처방을 해드리는 병원이라면 드리는 약을 잘 드시고 만약에 처방을 안 해주시는 병원이라면 타이레놀 같은 거 그냥 진통제 사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며칠간은 발치한 부위에서 피가 조금씩 스물스물 올라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발치한 부위가 이제 위 치유가 되면서 이제 약간 까맣게 어떻게 보면 피떡처럼 약간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불안한 경우는 병원에 한번 연락을 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교정 발치의 뭐 주의사항이랑 뭐 이런 거 다 설명드렸는데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